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아까 녹화했던 19강 이어서 바로 20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강은 구매 실무입니다. 구매 실무인데 실무에서 보는 내용이 시장조사 원가 분석부터 아마 교과서에 명시가 돼 있을 거예요. 시장조사는 구매 시장의 정보를 분석하고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수집 분석하는 거죠. 여기 안에 되게 많은 내용이 있어요. 구매 가격, 품질, 조달 기간, 공급자에 대한 구매 수량, 지불 조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감안해서 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조사 방법에는 직접조사와 간접조사가 있습니다. 직접조사는 말 그대로 시장에 가서 직접 내가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얘의 장점은 뭐냐? 내가 원하는 업체를 직접 확인하고 파악해서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겠죠. 직접조사는. 간접조사는 뭐냐? 간접조사는 신문이나 아니면 협회나 조합에서 정부기관에서 발간된 간행물을 통해서 내가 거래처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냐면 원하는 기업의 조건을 갖다가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얻어낼 수 없습니다. 정보를. 단점이고요. 장점은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어요. 상대적으로 직접조사는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거에 어떤 게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직접조사와 간접조사를 병행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황이 안 되면, 여건이 안 되면 간접조사밖에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는 빨리 조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접조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좋다 나쁘다가 없습니다. 얘도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가 쪽으로 넘어가면 구매품에 대한 구매 원가 분석은 시장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적절한 구매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매 원가는 구매 예산을 편성하거나 매출 원가를 산정하고 이익 계산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 우리가 원가라는 걸 알고 가야 되겠죠. 원가라는 거는 원가의 3요소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죠. 그래서 재료비는 제품을 제조를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원재료, 뭐 매입품, 부재료, 소모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나머지도 다 재료비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노무비는 뭐냐면 노동의 대가입니다. 인건비라고 부르죠, 우리가. 임금, 급료, 잡금, 그런 것들이 노무비에 해당이 되고요. 자, 경비라는 거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우리가 경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전력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뭐 수수료, 뭐 다 여기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또 분류에 대해서 보시면 직접비와 간접비라고 또 분류가 돼요. 직접비는 뭐냐면 제품 단위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을 우리가 직접비라고 부릅니다. 직접 원가라고 부르죠. 그냥 요 앞에다 직접이라고 쓰면 돼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라고 부릅니다. 간접비는 뭐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그러니까 다수의 제품의 제조 과정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간접 원가라고 부릅니다.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변동비와 고정비란 게 있죠. 자, 변동비는 뭐냐면 생산함에 따라서, 조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을 우리가 변동비라고 부르고요. 고정비는 항상 일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업이라고 하는 일을 많이 했다 해서 더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정하게 지출되는 비용,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 보험료, 임차료,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물건을 더 많이 생산했다 해서 임대료를 더 내는 건 아니죠. 임대료란 건 고정돼서 일정하게 나가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로 고정비와 변동비로 보시면 차를 처음에 구입하는 비용을 우리가 고정비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차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기름값이라든가 와이퍼, 그 다음에 타이어 비용을 교체를 많이 해줘야 되니까 변동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안 타시는 분들은 변동비가 적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변동비와 고정비는 그런 개념이다. 처음에 차를 구입하는 비용은 고정비, 차를 운용할 때 들어가는 뭐 소모품 비용은 변동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거 들어가기 전에 원가 구성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원가 구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가끔 나오더라고요. 직접 원가라는 게 있죠. 직접 원가. 직접 원가라는 건 뭐냐면, 직접 원가는 여기 앞에 있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직접자만 들어가면 돼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를 합치면 직접 원가. 그 다음에 제조원가라고 있죠.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직접 원가 더하기 뭐예요? 간접비죠. 제조 간접비.
간접비를 제조 원가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판매 원가라고 있습니다. 판매 원가. 판매 원가는 우리가 총원가라고 불러요. 총원가. 총원가는 뭘 되었냐? 제조 원가 더하기 판관비라고 부르죠. 판관비. 판관비가 뭐냐면 판매 관리비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매출원가라고 부르는 게 있죠. 매출원가가 뭐냐면 판매가예요. 흔히 말하는 이 판매 원가 더하기 이익이 들어간 걸 우리가 매출원가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 가끔 나왔어요, 옛날에. 그래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원가를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원가는 총 3개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표준원가, 예정원가, 실제원가입니다. 표준원가는 손실이 하나도 없는 이상적인 상태의 원가를 우리가 표준원가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최적의 제조 환경에서 설계도에 따라서 가장 이상적으로 하나의 손실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이론적인 원가입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금액이 제일 낮겠죠. 자, 그러면 예정원가는 뭐냐? 과거의 제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산출될 것을 예정하는 추정원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 견적하거나 입찰할 때 많이 제시하는 원가가 예정원가예요. 실제원가는 확정원가라 해서 지금 만들어 보니까 들어간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원가는 표준원가와 비교가 되고요. 많이 개선활동에서 평가요소로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적은 것부터 한번 순서를 매겨볼게요. 표준원가가 가장 적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정원가와 실제원가가 있는데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견적을 1,000원을 줬어. 근데 만들어 보니까 1,200원이 들어가요. 그럼 이거는 만들지 말아야지. 그쵸? 왜냐면 만들 때마다 마이너스 200원 손해가 나니까요. 즉 다시 말하면 누가 제일 커야 돼요? 그러면 그쵸? 예정원가가 제일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원가가 두 번째 작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견적을 1,000원을 제시해서 900원에 만들면 우리가 100원씩 아낄 수 있잖아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정원가가 가장 크고 실제원가가 그 다음이다. 좀 작다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왜 순서를 얘기하느냐, 크기를. 시험 문제 한번 이 크기 순서를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 가격 결정 방식에는 비용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 구매자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 경쟁자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비용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 위에는 4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2개씩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냐면 이 4개에다 얘를 끼워 하나씩. 그러면서 비용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용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을 애우는 게 아니라 나머지 구매자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과 경쟁자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아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비용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에는 코스트 플러스 방식, 가산 이익률 방식, 목표 투자 이익률 방식, 손익분기점 분석 방식이 있어요. 이걸 암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 2개를 기억하면 돼. 구매자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에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평가나 수요를 갖다 기반으로 해서 가격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 가격 예측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소비자가 의도와 능력에 따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 수준을 갖다가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명품이 이렇게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지각 가치 기준 방식은 뭐냐면 소비자가 직접 지각하고 인지하는 가격 수준, 그 느끼는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호텔 뷔페가 일반 뷔페집보다 비싼 이유가 되겠죠. 왜? 거기에 가면은 내가 조금 더 가치적으로 느낀다는 얘기죠. 고급화됐다고. 그만큼의 가치를 사는 겁니다. 돈을 주고.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문구가 나와? 꼭 소비자라는 문구가 나온다. 소비자가 나오면 뭐예요? 그쵸? 구매자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경쟁자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은 경쟁 기업에 따라서 가격을 기준 잡는 거죠. 그래서 경쟁 기업 가격 기준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출혈 경쟁이 여기서 나온 거죠. 시장 점유율, 이미지, 제품 경쟁력 등을 고려해서 경쟁 기업에 비해 가격을 전략적으로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경쟁 기업이 정가를 놓고 있으면 우리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가는 거죠. 2차 경쟁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경쟁자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에는 뭐가 나와요? 경쟁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2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달달달달 다 외우고 그 세부 내용까지 암기하셔서 문제 푸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의 유형에 들어가 볼까요? 가격의 유형에는 여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별표도 쳤죠. 시중가격, 개정가격, 정가가격, 협정가격, 교섭가격이 있습니다.
시중 가격은 흔히 말하는 시장 가격을 뜻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가격을 갖다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기나 환경에 따라서 뭐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자주 봤던 게 뭐예요? 그 어류, 시가 얘기하는 겁니다. 횟집 가면 많이 써 있죠, 시가. 야채라든가 어류, 꽃, 철광성은 가격이 수시로 변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구매 시기를 결정을 잘하는 게 유리하게 되겠죠. 개정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업계의 특수성이나 지역적 특성에 의해 일정 범위가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그 당시 환경에 따라 가격을 정하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모델 변경에 따라서 그 가격이 오르는 걸 우리가 개정 가격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정가 가격이란 건 뭐냐면, 보통 판매자가 자기 판단에 의해 가격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서적이라든가 아니면 화장품, 약국, 맥주 등 전국적 시장성을 가진 품목에서 나오는데, 도서 정가제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도서 정가제. 자, 그 다음에 협정 가격입니다. 협정 가격은 판매자 다수가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일정한 가격 수준을 정하고 공공요금적인 성격을 가진 가격 기준 방식이죠. 그래서 교통비, 이발료, 목욕료 이런 것들이 업계의 협정 가격이 있는 겁니다. 그 업계에서 이 금액으로 하자 라고 협의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싸게 하는 경우도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가격이 비슷합니다. 자, 교섭 가격이란 건 뭐냐면, 교섭은 거래 당사자가 교섭을 통해서 서로 회의를 하는 거죠. 만나서 뭐 가격을 좀 더 디스카운트하는 회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건축공사라든가 주문용 설계비라든가 광고료 이런 것들은 만나가지고 서로 합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다 보니까 그 품목이나 조건, 환경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섭 기술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걸 우리가 교섭 가격이라 부른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강이 정리가 되는데요. 이제 한 강 남았습니다. 한 강에는 할인 방식하고 이제 뭐 경쟁, 공급처 선정 방식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나면 구매 쪽이 끝나요. 구매가 끝나고 나면 2급 강의가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바로 이어서 마지막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